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대선 전 마지막 동행가 뉴스터디입니다. 뭘 할까 고민을 했어요. 기본편, 응용편, 심화편. 자, 마지막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 전에 뭘 해야 돼요? 총정리해야죠. 총정리. 자, 오늘 총정리 제가 어떻게 할까 정리를 하다가 자, 그러면 한번 미래로 가보자는 거예요. 미래로 가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면 자, 그 다음 김문수 대통령이 탄생하면 아니면 이준석 대통령이 탄생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더 좋아지겠다. 김문수 대통령이 되는 게 낫겠는데? 이준석 대통령이 되는 게 좋겠어. 자, 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딱 됐어요. 6월 4일, 6월 3일이 대선이죠. 6월 4일 바로 인수위도 없습니다. 바로 대통령 시작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다음 대통령. 보십시오. 당장 6월 4일에 대통령 취임하면요. 6월 15일에서 17일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자, 그동안 G7 정상회의 초청받아서 많이 갔거든요. 자, 이거 초청받으면 가야 돼요. 6월 24일에서 25일 네덜란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매년 갔습니다. 한미동맹 강화하려면 가는 게 낫거든요. 자, 갈까요? 자, 7월 9일까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 정해놓은 날입니다. 그때 이후면 상호관세 바로 돌입을 해요.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이 7월 9일입니다. 지금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서까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은 부인하고 있지만요. 10월 말에서 11월 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국제행사가 열립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아시아 태평양 정상들이 다 모여요. 트럼프 시진핑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립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5개월, 4개월,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국제행사 치러야 돼요. 경주에.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보십시오. 올해 경제 성장률 0.8%. 2040년 잠재 성장률 0%. 어떻게 살릴 거죠, 경제? 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닥친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떤 대통령이 되는 게 대한민국에 더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작해 봅니다. 동투더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일하긴 편하죠. 왜? 국회 의석수가 여대 야소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만 171석, 다 합치면 범야권이 한 188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예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 인이 다해라는 것처럼 우리 명이 다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주요 인사. 대통령이 딱 됐어요. 인사가 제일 중요하죠. 국무총리 인사해야죠. 각 부처 내각 장관 인사해야죠.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해야죠. 수석 비서관들 인사해야죠. 자, 국무총리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150석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국무총리 임명할 수 있어요. 아무나 임명할 수 있죠. 민주당만 171석인데. 그죠?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국무총리 바로 통과될 겁니다. 장관 뭐 문제 없죠. 인사청문회 뭐 다 통과되는 거죠. 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은 인사청문회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시킬 수 있으니까 이건 대통령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흔히 말하면 도안이면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잘하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면 잘못된 민심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막 달려가는 거죠. 견제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국회가 다 협력해서 갈 거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국무총리 누구를 임명할 거냐? 정말 자기 민주당 색깔 팍팍 강한 걸로 갈 거냐? 아니면 정말 약속한 대로 국민통합 인사, 흔히 말하는 뭐 이런 정말 극단적으로 보수 인사들로 국무총리 같은 거, 장관 같은 거 갈 거냐? 어떻게 가든 국회는 동의를 해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겠죠. 과연 국무총리는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이고 장관들은 어떤 지금 선거 때 이어갔던 보수 통합 실용 정책을 이어갈 거냐? 아니면 이재명 트레이드마크 기본사회 예전에 강경했던 이슈 모양으로 갈 것이냐. 자, 정부 조직 개편.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여성가족부 폐지 못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공약이었는데 못했어요. 왜? 국회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자, 검찰 폐지시킬 수 있어요. 법안만 통과시키면. 일단 지금 공약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 공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로만 되어 있지
검찰청을 어떻게 폐지하고 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거 계속 하겠다고 했었죠. 예, 공소청을 신설하고 수사는 분리해서 별도 수사기관으로 가는 거. 이거 할지 지켜보죠. 이재명 후보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가하게 안 할 거다. 내가 할 건 기획재정부만 역할을 좀 분리해서 기획예산과 재정을 분리하는 요것만 할 거다라고 했고, 요거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 워낙 에너지와 기후 위기가 중요하니까 요거 두 개만 하겠다라고 지금 이미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대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하겠다. 이건 뭐 확대하는 거니까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건 어쨌든 정부 조직 개편. 이게 왜냐면 여기 다 엮여 있거든요. 그죠? 모든 이 정부 관련된 건데 어쨌건 이재명 후보는 처음에 힘 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에. 한번 지켜보죠. 자, 요게 또 이슈입니다. 내란 청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왜 관심이냐면 이재명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권해도 정치 보복으로 시간 낭비 안 하겠다. 하지만 정치 보복과 내란 세력의 처벌은 구분해야 한다. 내란 종식이 이재명 후보의 이번에 가장 큰 대선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럼 종식해야겠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자, 이거 더 강화해야겠죠. 내란 종식해야 되니까. 자,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지금 출국 금지됐고 이제 소환돼서 조사받을 겁니다. 그죠? 요 내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하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지금 샤넬백 받아내 만에 통일교 청탁 의혹, 명태균 의혹,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다시 재수사하기로 했죠, 검찰이. 자, 이런 거 검찰이 수사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 보복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수사해야 되는 겁니까? 자, 지금 여론 보면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수사하는 게 좋겠죠. 왜? 국정 운영, 국정 동력을 살려나갈 수 있으니까요. 전 정권의 잘못을 바탕으로 새로운 뭔가 동력이 이루어질 거니까요. 자, 그러면 국회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국회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바로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내란 특검 할 분위기죠. 통과시킬 분위기죠.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어떻게 돼요? 자, 준비기간 20일, 그리고 60일 특검, 거기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90일, 석 달, 거의 넉 달, 다섯 달은 이 특검 국면으로 갈 겁니다. 이 특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민주당이 추천해서 대부분, 조국혁신당과 추천해서 특검할 수 있도록 하겠죠. 자, 칼춤을 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기존 검찰 수사는 멈추고 다 특검으로 넘길지, 아니면 검찰은 검찰대로 하고 또 특검은 특검대로 할지, 아니면 검찰을 폐지시키고 새로운 독립기관을 만들어서 수사 독립기관에서 수사를 맡길지, 이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굴러갈 겁니다. 그죠? 여기서 그럼 과연 정치 보복과 연결되는 건 어디까지 수사 범위가 갈 거냐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계엄 해제에 동의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왜냐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뭐라고 불러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부르잖아요.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수사해야 된다는 목소리 있거든요. 실제로 검찰이나 특검하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정치 보복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어쨌든 벌어지면서도 아마 한동안은 칼춤을 추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알아서 수사 잘할 건데 굳이 이렇게 빠르게 검찰 개혁할 필요 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또 그렇지만 국민들은 지금 내란, 김건희 여사 수사 해야 된다는 입장이 많죠. 예. 김건희 여사의 인사 개입 부분 이런 의혹들도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어쨌건 이걸 하는 게 또 하나의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큰 관심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의 관심, 사법부 개혁 진짜 할 거냐? 공약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의 대법관 증원.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논의할 때 아니라고 해서 철회를 했지만 대법관을 늘리는 증원은 공약에 들어갔어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면 사법부는 각오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럼 이게 왜 관심이냐? 여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재판, 위증교사 재판, 경기도 법카 사적 유용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이거 어떻게 되냐? 논란이 있죠? 근데 헌법 84조 논란.
대통령이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재판은 중단이 되냐 계속되는 거냐 논란이 있어요. 대법원 뭐라 그랬어요? 각 재판부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 그랬어요. 계속할지 말지. 그랬더니 민주당 뭐예요? 바로 이거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지금 법사위에 통과시켰습니다. 뭡니까? 재판 중단법. 그 전에 있던 재판은 중단된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법사위에 통과됐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되면 통과시켜서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을 시키겠죠. 거부권 행사할 리 없으니까 이건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은 아마 중단될 걸로 보입니다. 이건 거의 확실히 보여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금 대법원이 파기환 소심 유죄 취지로 내려보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선거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처벌할 수 없도록 삭제법도 지금 행안위에 통과시켰고 이재명 대통령 되면 통과될 거기 때문에 이 재판은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퇴임 이후에도 처벌받지 않을 그런 상황이 클 걸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제 어렵잖아요. 경기 살려야죠. 집권 즉시 돈을 풀 걸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추경 바로 할 것 같아요. 추경 바로 할 것 같습니다. 얼마 할지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김문수 후보만큼은 최소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한 거 보니까 30조 원 정도의 30조, 35조 추경은 최소한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이거 유세하면서 이거 비판 많이 했습니다.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다.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할 것이다. 돈 풀겠다는 거예요. 기본소득 공약은 포함이 되어 안 냈어요. 지금 전국민 25만 원 이거와 관련돼서는. 하지만 지역화폐는 어쨌든 풀 것 같습니다. 상품권 개념으로. 자, 이거는 뭐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정상회담 해야겠죠. 자, 실용 외교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집무실은 어디로 가요? 집무실 어디로 갈까요? 자, 이재명 대통령 일단 대통령이 되면 일단 용산으로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는 용산에 갔다가 청와대로 옮긴다고 얘기를 하죠. 청와대 다시 복원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이제 개방돼 있잖아요. 개방은 이제 다시 폐쇄하고 복원시켜야 될 테니까 공사 마치면 청와대로 돌아갈 것 같고요. 자, 세종 집무실로 최종적으로 갈 거냐 말 거냐는 일단 집무실을 만든다고는 했는데 본인이 직접 갈 거냐 여부는 조금 흐려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게 관심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정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당정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윤석열 대통령 때도 봤잖아요. 자, 그러면 여야 당대표는 누가 됩니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연임해서 민주당 대표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당대표 누가 됩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을 잘 맞춰주면서도 견제도 좀 하면서 국민들과 잘 이걸 그러니까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말 잘 듣는 사람 당대표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민심과 멀어질 것 같으면 조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될 거냐? 그렇다고 너무 각세운 사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삐걱삐걱 할 거니까. 하지만 지금 민주당 분위기로는 너무 각세운 사람이 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당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박찬대, 김민석 지금 후보군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떤 케미를 보일까요? 그러면 야당 국민의힘은 당대표 누가 될까요? 국민의힘 지금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인데 비대위는 어느 순간 이제 해체가 돼야 될 거고 그러면 전당대회가 열리겠죠? 혹시 김문수 후보 나올까요? 당대표로? 지금 한동훈 당대표 될까요? 홍준표 다시 돌아올까요? 안철수 후보도 좀 뜨더군요. 이 대선 경선 때 맞붙었던 후보들이잖아요. 4강 갔었던. 이 사람도 고스란히 당대표 후보군으로 될 수 있겠죠. 물론 김문수 후보는 이제 대선 패배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지만 또 어쨌건 뭐 책임을 진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했기 때문이라 하면서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또 혹시 국힘으로 와서 뭔가 같이 할까요? 완전히 따로 지금 얘기는 지방선거도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한번 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국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가면 사회가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죠. 김문수 대통령이 되면요. 동투더 뉴스. 자, 김문수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집권 첫날 개헌 공동기구를 띄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왜냐면 김문수 후보는요, 공약했어요. 대통령 되면 임기 3년만 하겠다고. 네. 그래서 2028년 총선에 맞춰서 본인 임기 마치고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겠다고. 3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시간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자, 이낙연 전 총리와 공동정부도 구성을 하겠다고 일단 적어놨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장관 몇 석을 주겠다. 공동정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같이 협의해서 정부를 꾸려야 되니까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지금 취재한 바로는 뭐 지방 관련된 거,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전남도지사도 했죠. 그러니까 지방 관련된 거, 그다음에 남북 관계 관련된 거는 조금 이제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자, 키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요? 여소야대니까. 그것도 극심한 여소야대. 국민의힘은요, 107석밖에 없어요. 김상욱 의원도 이제 민주당에 입당했으니까. 이게 이제 모든 첫날부터 이제 다 걸리는 거죠. 자, 인사해야죠. 아까 제가 살펴봤듯이 국무총리 인사해야죠. 부처장관 인사해야죠. 뭐 비서실장과 수석은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국무총리 민주당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원래 총선 지고 한덕수 총리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꿨잖아요. 왜? 바꿔도 민주당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 얻기가 힘드니까. 자, 예를 들어 DJP 공동정부 구성했잖아요. DJ 됐잖아요. 근데 JP가 한참 오랫동안 총리 서리로, 총리가 안 되고 서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서 동의가 안 돼가지고요. 근데 김문수 대통령이 되면 누구를 총리로 세울지, 누구를 비서실장으로 할지 자, 감이 안 잡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오래 활동하지가 않았잖아요. 사실은 국민의힘 그 자유한국당 때 떠난 다음에 이번에 대통령 후보 경선하면서 입당을 했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걔는 없어요. 그죠?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걔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다. 야, 이게 누가 될지 저도 좀 감이 전혀 안 잡히는데,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자기는 국민 내각 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을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좋은 사람 뽑겠다고 해서, 이것도 사실 처음 도입하는, 만약에 도입한다면 개념이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떤 사람을 내각으로 앉힐지 또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관은 어쨌건 뭐 인사청문회 하더라도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은 할 수는 있는 거고,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야당과 어쨌건 해야겠죠. 그다음에 정부 조직 개편,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는요, 공수처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공약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혁신부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요거 민주당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 여가부, 여성가족부 폐지 못했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공수처 폐지 힘들겠죠. 언제까지? 최소한 2028년 4월 12일 다음 총선 때까지. 다음 총선 때 국민의힘이 이기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다음 총선 때 자기는 임기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3년만 합니다. 총선이 3년 뒤에 있는데 본인 임기 3년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본인 임기 내내 여소야대예요. 그럼 여소야대 국면에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이냐. 왜? 또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죠. 민주당이 막 법 통과시키면 거부권 행사하고, 총리랑 장관 임명해 놓으면 좀 마음에 안 들면 탄핵시키고, 이걸 어떻게 김문수 대통령이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이냐라는 게 엄청난 숙제가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돼요.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민주당이 막 탄핵하고 법 통과시킬 때 국민들이 야, 너무해. 지금 국정운영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목 잡으면 되겠어? 너네 진짜 우리가 총선 때 심판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도록 국민의 지지를 확실하게 얻어야 돼요. 김문수 대통령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집권 즉시 빠르게 승부수를 던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지지율로 국정 동력을 찾지 않으면 임기도 짧아요. 3년. 물론 나 3년 하려고 그랬는데 나 다시 그냥 5년 할게요. 할 수 있죠. 뭐 그렇게 말 바꿀 수도 있지만 어쨌건 현재로는 3년만 하겠다고 했으니까. 승부수? 자, 뭐 던질 수 있을까요? 특별감찰관? 나부터 감찰하세요.
예, 대통령 친인척 감찰하세요. 이재명 이거 김문수 후보가 이번 대선 선거 기간 때 얘기한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추천하는 사람 내가 특별감찰관 할게요. 나는 전직 대통령과 다릅니다. 내 관저에서 쓴 생활비 다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죠. 투명하니까. 영부인 국정관여 차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전직 영부인들 별로 평이 안 좋아요. 칭찬받겠죠. 규제 혁신처 신설해서 규제 완화하겠다. 한 달 안에 그린벨트 풀겠다. 전국을 GTX로 연결하겠다. 공약했습니다. 빠르게 뭔가 이거는 국회 동의 없이 되는 거잖아요. 규제 혁신처 신설은 정부 조직이니까 법사항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뭐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건 뭔가 집권 즉시 내가 하겠다는 걸 빠르게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합니다. 무조건. 당장 발등의 불.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경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 삶이 힘든데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대통령을. 그죠?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국정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 0.8%. 그죠? 자, 지금 내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김문수 후보 뭐라고 약속했냐면 바로 비상경제 워룸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가 비상이니까 워룸, 전쟁룸, 전쟁 대비하듯이 비상경제 워룸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30조 원 추경 얘기했습니다. 돈 풀겠다는 거예요. 집권 즉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바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김문수 후보 취임 한 달 내에 트럼프와 정상회담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필요하냐? 김문수 후보의 여러 공약이 미국과 같이 안 하면 힘든 것들이 많아요. 통상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관세 협상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죠. 주한미군 철수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일본 수준으로 원자력, 원전, 그리고 안보, 핵 문제, 핵 잠수함 개발 이런 거 트럼프와 다 담판을 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데서 뭘 해야 된다고요? 집권 즉시에 승부수를 걸어서 뭔가 빠르게 동력을 찾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발목 잡히는 거예요. 예, 김문수 대통령의 가장 큰 숙제. 이것도 그렇게 보면 도안이면 뭐네요, 그죠? 자, 김문수 대통령 되면 이 부분도 관심일 겁니다. 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어떻게 할 거냐. 예, 요거 이제 국민 여론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가게 될 건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거 통과시키겠죠. 예, 민주당이 특검들. 이거 거부권 행사 할 거냐 말 거냐. 거부권을 행사하면 시작부터 민주당은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겠죠. 아마 정부 조직 개편이나 인사 협조를 받으려면 이런 거 통과시켜달라고 분명히 할 겁니다. 여론은 이거 이제 거부권하면 또 별로 안 좋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자, 집무실을 어떻게 할 거냐? 집무실은 김문수 대통령이 되면 용산으로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는. 예, 용산으로 다닐 것 같고 청와대로는 안 갈 것 같고 청와대는 그냥 개방할 것 같고 대신 세종 집무실 만든다고 했으니까 요것도 제2 집무실을 만든다고 했는데 내려갈지 말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관심은요. 당정 관계입니다. 김문수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 당정 관계 얼마나 삐걱거렸습니까? 특히 이 계엄 문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이 갈등 때문에 벌어졌다는 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도 있어 보이고요. 자, 그러면 김문수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각을 세우는 여당 대표가 되면 부담이죠. 안 그래도 지금 국회 의석수가 여소야대예요. 근데 지금 107석밖에 없는 국민의힘마저 삐걱거리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 통과시켰습니다. 전국위에서. 뭐냐면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할 수 없도록 당원당규 개정됐습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은 1호 당원으로서 어느 정도 무조건 협력을 해야 됐는데 지금 당무 개입 차단 조항을 새로 넣었어요. 예. 그러면 당대표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자, 그럼 누가 될까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김문수 후보와 좀 많이 색깔이 다르죠? 계엄 탄핵에 대해서도 가장 강경한 입장을 냈던 쪽이고 안철수? 여기도 생각이 다른데 그래도 선거는 열심히 도왔습니다. 홍준표 다시 돌아올까요? 우리 문수영이라고 하는 홍준표. 친윤 진영에선 권성동 원내대표 출마설 나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보수에서 같이 이제 호흡을 맞췄죠. 이번 대선 때. 당대표 출마할까요? 예. 지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누가 당대표가 되면 김문수 대통령이 못할 때는 또 견제도 해야겠죠. 그렇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예. 누가 잘해낼까요? 자,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또 후보 다시 당대표 될까요? 지금 2번 연임했는데 예, 또 당대표 나올까요? 대선 패배 책임론 당연히 생기겠죠? 그것도 만약에 진다면 정말 역전이 되는 거니까. 예. 그렇지만 또 적수는 없잖아요. 당에서. 그러면 아까 여당 됐을 때 대통령 됐을 때 여당 대표로 거론됐던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로 출마를 할까요? 이재명 후보의 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5개 재판, 자, 5개 재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선거법 또 붙여보죠. 법카 요거 갈 길이 멀어요. 이건 1심이에요. 1심. 자, 그러면 요까지 5개 보입니까? 제가 일로 갈까요? 검사 사측까지 5개.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하는 법.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그죠? 그러면 재판이 중단될 길은 없는 겁니다, 이제. 무조건 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지금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이 선거법 위반 재판. 이거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내려보냈잖아요. 파기환송심으로. 서울 고등법원이 6월 18일에 원래 그 전에 잡혔다가 민주당이 막 항의하고 이러면서 선거 개입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미뤘잖아요. 그게 6월 18일이거든요. 아마 6월 7월 중으로는 결론이 날 겁니다. 예. 그럼 그 결론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다시 대법원에 올리겠지만 그럼 대법원이 그걸 바꿀 가능성은 없겠죠. 왜냐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내려보내는데 똑같은 대법관들이 바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관건은 정말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올 것이냐.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 후보는 다음 대선에도 출마를 못합니다. 그죠? 네, 5년이니까 피선거권이 5년 박탈되거든요. 만약에 1심, 지난 1심 때처럼 징역형 실형이 나오면 집행유예지만 징역형이 나오면 10년간 못 나와요. 선거에. 사면 복권 되지 않는 한. 그거 이제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 요걸로 막을 수는 있죠. 선거법상 행위를 삭제하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요게 이제 재판이 없어지니까 이게 바로 이 선거법상 행위 때문에 걸린 법인데 없어지니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왜요? 거부권 행사하겠죠. 김문수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로서는 엄청난 사법 리스크에 봉착하는 그 벽을 넘어도 지금 줄줄이 1심, 2심이 남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아예 대통령의 그 불기소, 특권도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100% 이거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건 민주당은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친명으로 완전히 지금 친명의 모두가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 이 민주당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정말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죠? 이재명 대통령이 되든 김문수 대통령이 되든 그러면 이준석 대통령이 되면요? 동투더 뉴스. 이준석 대통령이 되면요. 와, 대한민국 최초의 40살 대통령이 탄생하는 거죠. 자, 그보다 더 관심은 과연 지금 개혁신당 몇 석입니까? 3석입니다. 아, 3석 가진 대통령. 이거 국정운영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인사, 국무총리 동의받아야 됩니다. 150석을 받아야 돼요. 야, 어떻게 할 거냐. 정무부처 개편 가능합니까? 공수처 폐지 공약 냈고요. 이준석 후보.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없애고 통일부도 외교부랑 합치는 등 부처를 19개를 13개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야,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준석 후보는요. 보관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보라는 거예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당선 시에 여당 악마를 주는 빵석. 나는 그래도 3석. 천하람도 있고 이주용도 있고 3석. 마크롱 빵석. 자, 제가 이때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될 때 파리 특파원을 하고 있어서 이때 상황을 잘 알죠. 자, 마크롱 대통령이 비슷해요. 실제로 이준석 대통령이 된다면 비슷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원래 사회당이었어요.
자, 당시에 프랑스는 무조건 사회당 아니면 공화당에서 나온 겁니다.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계속 그랬어요. 네. 그 전에 사회당 올랑드 대통령이었어요. 올랑드 대통령 밑에서 마크롱이 재정부 장관을 합니다. 예. 30대의 장관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회당은 너무 올드하다. 늙은 수탉이다. 프랑스 전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밑바닥부터 정치를 새로 시작합니다. 그게 앙마르슈예요. 앙마르슈가 전진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진하면서 밑바닥부터 해서 빵서 의원 한 명 없이 사회당, 공화당 후보가 다 나왔는데 당선이 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그리고는 그 다음 총선에서 하원 60%를 휩쓸어 버립니다. 여당이 되죠. 사회당 완전 쪼그라들고요. 공화당은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예, 완전히 쪼그라듭니다. 사회당은. 지금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앙마르슈가 빵석인데 총선을 통해서 60% 당선이 된 것처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따라붙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정계 개편.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해서 내년 지방선거, 그 다음 총선 때 자기가 정계 개편해서 국민의힘에 자기 맞는 사람, 민주당에서 자기 맞는 사람을 끌어모아서 새로 정치판을 싹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거는 정치판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프랑스도 사회당, 공화당 지긋지긋했어요. 두 당. 바뀌는 게 없어. 나라가 늙어가. 늙은 수탉.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딱 곡당이라는 거죠. 자, 이재명 후보를 파란 윤석열이라고 부르고 국민의힘은 계엄 세력이라고 부르고 누가 돼도 똑같다. 완전히 판을 바꿔보자. 정치판을 바꿔보자라고 하면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석으로도 내가 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집무실은 어디로 가냐. 집무실은 이준석 후보는요. 용산 안 간답니다. 정부 종합 서울청사에 자기는 있겠다고. 용산도 안 가고 청와대도 안 가고 그러다가 세종로 가는 요렇게 집무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 잘하잖아요. 그죠? 도어스토핑을 부활해서 이준석 후보 자기가 직접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김문수 후보처럼 집권 시작하자마자 지지율을 높이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못해요. 여긴 더 하죠. 뭐 지지율을 올려야 돼요. 대통령 지지율을.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정치도 하고 소통도 하고 다 해야겠죠. 도어스토핑 부활하고. 트럼프 정상회담 지금 이제 하버드 출신 영어 잘하니까 난 영어로도 대화할 수 있는 진짜 외교통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대선입니다. 여러분 이제 투표하셔야죠. 제가 오늘 이제 그걸 총정리로 마지막으로 한 이유는 저희가 당장 다음 주에 닥칠 일입니다. 이 자리에 누가 앉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표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더 가치를 두실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6월 3일 선출되는 21대 대통령은 언제 취임을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될까요? 1번 7월 3일, 2번 8월 3일, 3번 9월 3일, 4번 6월 4일.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그럼 다음 주에 뵙게 되겠네요.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족 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네, 퀴즈 정답 나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 아닌 것은 추적 폐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아니죠. 자, 정답자 나갑니다. 추첨되신 분들 와우. 아이디가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동행짱팬 감사합니다. 예, 아이디부터 그냥 이런 또 평을 주셨네요. 지금 솔직히 더 나은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덜 나쁜 후보를 뽑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 결과를 5년간 국민들한테 감내하라는 건 너무 길다. 참 그래도 어떡합니까? 덜 나쁜 후보라도 뽑아야죠. 동행짱팬님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렉돌 15양이님. 상대방의 좋은 공약은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생기는 대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네, 뭐 좋은 공약. 어차피 국민들 위한 공약인데, 그죠? 좋은 공약 서로 좀 잘 받아들이면 좋겠네요. 세 번째 정답자님.
정치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렇게 흥미를 보이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올해 첫 투표권 받으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투표하겠습니다. 영호님, 공부해서 좋은 투표 꼭 하십시오. 자, 네 번째 정답자님은요, 나비님입니다. 자, 이 각 후보들의 정치 공약을 하나하나 보니까 제가 몰랐던 공약들도 눈에 띄네요. 세 후보 공약 모두 이건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영상 초반에 제가 했던 알고 투표하자는 말씀 꼭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정답자님은요, 고승희님입니다. 저한테 제언 주셨어요. 대선 끝나면 당선인 주변의 핵심 인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제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핵심 인물들. 네, 고승희님에게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동행짱패님, 나비님, 고승희님, 영훈님, 렉돌 일원양이님은요, 유튜브 채널에 뉴스 들어가신 다음에 게시물 클릭하시면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나와 있거든요. 꼭 선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박사님들, 전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